My name is what? My name is my name is it's named Sadie. My name is my name is what? My name is it's named Sadie. 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마치. 세 분의 투마치 토커 소개합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사연구소 연구실장, 김진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일단 유질문부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다들 이렇게 청취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두 분 다 본 적 없죠? 뭘요? 아 지금 상황. 아니 원래 한국 정치는 항상 본 것이 없는 것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정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번은 더한 것 같아요. 저는. 예. 제가 예전에 단일화 이렇게 할 때 지금까지 이런 단일화는 없었다. 정말 이상하다고 했는데 표현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독보적이다. 네. 잠깐만 독보적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경선 그 예측한 거 스코어 한번 다시 복귀해봐야 되는데 할 겁니다. 예, 잠깐. 하시죠. 네. 강찬호 위원은 막 복잡하게 얘기했어. 그러나 결국은 김문수였어요. 어쨌든. 네, 그렇게 그랬나? 자, 지금 녹음한 거 다시 틀려보세요. 아 근데 네. 한동훈도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이 이런 거였나? 다만 한동훈이 예. 이제 마지막 선전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했지만 예. 워낙 우리 김태현 진행자께서 예. 단도직입, 일도 예. 양단, 그렇지. 뭐 아니면 도 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물어보면 좋아요. 최종적으로 지금 찍었어요. 저는 마지막 순간 김문수로 찍었다. 자, 그거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네. 저도 그때 김문수 예. 찍었는데 그때 제가 55대 45까지 가겠다 그런데 이번에 57대 43 나왔거든요. 진짜네? 예, 예. 거의 뭐 준스트라다무스요. 네. 오, 다 맞췄네. 네, 다 맞췄어요. 박 실장은요? 저도 당시 김문수가 이길 확률이 60%다. 그랬던가? 예. 뭐 그랬어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셋 다 맞췄네. 셋 다 맞췄네.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런 상황은 못 본 거예요. 제가 요거 그냥 우스갯소리 투머치의 집게들이네. 집게 쪽집게들. 맞죠? 네, 네. 자 이것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단일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돼요. 돼요? 네, 누구로? 한덕수로는 될 것 같아요. 언제?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한덕수로 네. 단일화. 네. 자. 그러니까 단일화의 종류가 좀 있는데 저는 한덕수 사퇴한다 결국. 그래서 김문수 저- 간다. 완주 못한다 한덕수. 예. 완주 못하고 사퇴하고 김문수로 간다. 예. 오. 그럼 11일까지는 단일화 안 되고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이후에 한덕수 후보 드랍하고 김문수 후보로 간다. 박 실장은요? 잠시만요. 제가 손 없는 날 좀 보고요. 아니, 20일쯤 전후해서 네. 그때쯤에서 한덕수 후보가 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리고 사퇴할 것 같아요. 아 그럼 김준일 저 평론가랑 똑같은 얘기고. 그때 날이 좋네요. 저는 한덕수로 갔고요. 예, 한 그러면 가지 유감입니다. 11일 예, 한 전에. 가지 유감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정치권에서 요즘 주술이나 뭐 건진이니 뭐 이런 지금 저분만 해도 손 없는 날 같은 거 얘기를 하는 등 방송에서마저 이래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과학적이고 손 없는 날 팩트에 빼겠습니다. 기반한,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강찬호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네, 손 없는 그렇습니다. 날은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왔으니까 왜 그런 결론부터 했는지 그 답부터 듣고 다른 얘기 우선은 해볼게요. 국민의힘 결국 국민의힘 후보라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뭐 이제 중도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흐름이 너무 명확해요. 제일 그 우선 한덕수 쪽으로 가고 있고 모든 지표에서 그렇게 나오고 둘째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 그런 압박 의원들의 어떤 전반적인 여론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렇고 지도부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뭐 지도부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본인도 지금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유력한 관료라서 뭐 김문수의 저항에 금방 무너질 것이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지금 만나본 사람들 예를 들어 심지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어제 만나봤는데 결기가 꽤 있어서 본인도 저 뭐 예상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등 그러니까 본인도 나름의 지금 의지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좌우지간 한덕수 제일 큰 거는 결국 당신 민심인데 그게 이제 한덕수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20일쯤 가서 저는 드랍할 일단 요 상황을 놓고 법정을 간다고 봐요. 법정? 예, 법정 간다. 가처분? 예, 가처분 신청. 대한민국 진영의 대선 후보 법원이 결정하는 거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상황이 미묘하게 들어가는데 국힘에서 지금 컨틴전시 플랜을 지금 가동한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늘 오후 6시에 만난다고 하잖아요. 예. 그 결과와 상관없이 시간에 쫓기게 11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그냥 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단일화 결과 나오고 그거를 압박을 해가지고 전당대회 전당대회 지금 제가 안건 미정이라는 전당대회를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어쨌든 지금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후보 교체 시도를 만약 그 결과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가처분 소송 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김문수 높다라고 후보 보고 측에서, 예. 다른 걸 떠나서 김문수를 너무 물로 봤다. 당 주류가 오늘 그 한국일보 당 관계자 워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당 관계자는
노동운동가 시절부터 군부 독재의 어목한 고문을 견뎠던 사람이 이 정도로 순순히 물러나겠느냐. 고문을 버티면서 심상정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아 정말요? 예, 진짜요. 예. 아, 아까 심상정 부르라고 그랬는데 너 누구야? 그러니까 너 이제 배우의 뭐 그러니까 너 이 조직책 불어 했을 때 그거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고문 견디는 건 진짜 그러니까 이름 별명이 탈레반이고 꽃꽃 문수 그것 때문에 지금 보수가 다 반한 거 아닙니까? 혼자 이제 서영교 의원이 이제 사과라고 할 때 혼자 딱 이렇게 있는 거. 이분은 꼿꼿한 분이에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은. 그리고 72세고 이번이 마지막 대선이에요. 5년 뒤에 뭐 몇 년 뒤에 올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꿈이 자기가 대선 후보가 돼서 대선에 나가서 뭐 당선까지 이제 되는 거를 꿈이라면은 이 꿈을 지금 갑자기 단일화를 포기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때 하겠죠.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시점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버티고 무소속으로 돈도 없고 조직도 없는 한덕수 후보가 하다가 드랍할 거다. 저도 비슷해요. 일단은 지금 그 김문수 캠프 쪽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11일이 무슨 데드라인이냐. 투표용지 인쇄하는 25일까지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한 명분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몇 차례 컷오프를 거쳐서 돈도 많이 들죠. 기타금도 들지만 다른 경비도 들잖아요. 해서 올라온 공당의 공식 대선 후보예요. 근데 무소속으로 있던 분이 갑자기 나랑 손잡아 하면 그쪽에도 페널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소속 기호 가지고 와. 라고 나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봐요. 11일 지나면 사실은 자 단일화를 만약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무소속 후보라는 페널티를 안고 하자라는 충분히 김문수 후보가 주장할 수도 있고 어쨌든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을 좀 끌다가 물리적으로 11일은 현재 추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분위기를 보면 캠프 측 분위기를 보면 추대 양보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너무 상해 있어서 그래서 끝까지 갈 거고 여기에는 김문수 후보의 성정도 있죠. 이분은 극자와 구구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타협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사실상 좀 표현이 격하지만 바보 취급했거든요. 대선 때부터. 저라도 이런데 어떻게 물러세요. 거기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저도 희박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올라온 걸 제3고심에서 피선거권을 이재명 후보 박탈해버리면 정말 어부지리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포기할 상황이 없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양쪽 의견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네. 지도부나 의원들은 김문수 후보 보고 사기다. 뭐 전세 사기 얘기도 하고 뭐 사기 약한 얘기도 나와요. 네. 그 얘기는 그 누구보다도 저 단일화에 적극적이고 앞서 이제 김기현 의원도 얘기했지만 단일화 저 경선 토론 때 당선되면 즉시 한덕수 후보 만나서 단일화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 딱 들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말 바뀌었어. 그 얘기인 거고. 예,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저 지도부를 향해 하는 얘기가 후보를 물로 본다. 네, 요 얘기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큰 틀에서는 물론 당이 거칠게 김문수 후보 다룬 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거치기 밀어붙인 거. 왜냐면 그 이제 지금 뭐 그 사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근데 먼저 중요한 건 공약이었거든요. 그리고 공약이고 그다음에 지금 57% 정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당에서 보는 그 57을 나눠 보면 한 20 정도가 김문수 후보 본인에 대한 그 지지이고 그거 좋아해서 되는 사람들이 찍은 거고 나머지 37. 57명이 예를 들어 이제 김문수를 찍었다고 하면 20은 뭐 김문수 자체가 좋아서 한 거고 37명은 한덕수하고 단일화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찍었다. 이렇게 분석을 당해서 하고 있어요. 제일 적극적으로 얘기한 건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된 사람이 이제 이제 와서 어깃장을 놓는 것은 그 자체로 공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제 이런 게 당 입장인데 누가 잘못한 물론 거예요? 당이 거칠게 그러나 저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내 자신의 공약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당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만 갖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본질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격가지가 내지 이후의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왜 그럼 본인이 맨 처음에 그렇게 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는 그런 것과 다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클리어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고 조금 당의 거칠게 다룬 부분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딱 당선되자마자 3시간 만에 지도부가 찾아와서 내일 TV 토론하시고
모레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단일화 하시죠. 쉽게 말하면 3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분까지 국민의힘 친윤 세력들은 3일 천하를 너무 좋아해. 내가 보니까 한동훈 3일 천하를 2번 시도했고요. 김문수도 똑같아. 딱 그러니까 지금 당선돼서 3일 안에 정리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3일 천하로는 이제 발끈한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경선에서 이제 진 후보들 손 들었잖아요. 같이 손 들고 이제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 다 선대 공동 선대위원장 같이 이제 시키자고 했는데 이것 또한 그것도 단일화된 후보가 최종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빈정이 상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마디로 그 당사에 갔더니 그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으면 적어도 후보가 이제 백드롭, 일할 사진. 집무실 그리고 백드롭 등 어떤 그런 최소한의 하드웨어 이런 것도 지금 챙겨주지 않는 등 하여간 3일 천하를 그 이미 그 겨냥한 그 당의 그 이런 그 움직임이 너무나 그랬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된 이런 어떤 그 이제 본인의 불만 물로 본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하여간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좀 잘못했다. 굳이. 난 저는 일도 양단 당이 좋아해요. 잘한 건 없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김문수 알겠어요. 후보가 공약을 지켜야 된다 이런 하나만 얘기죠. 요거 확인만 해볼게요. 57 중에 20 정도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고 나머지는 한덕수 단일화 때문이었다. 이거는 이건 당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당에서 뭔가 취재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쌍방과실이죠. 이거는. 쌍방과실? 예, 쌍방과실은 맞는데 이 잘못의 크기를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차랑 부딪혀도 뭐 7대 3이냐 6대 4냐 뭐 이렇게 나눠야 돼. 과실은 이제 비율을 해야 돼. 저는 한 8대 2 정도 된다고 봅니다. 8이 당이 잘못했고 2가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합당한 방법으로 이게 뭐 경선이 끝나면은 합당한 방법으로 본인이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즉시 이것도 든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당이 이게 지도부가 이게 단일화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으면요. 사실은 뽑을 때 이미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까지 제출해가지고 사인까지 받아놨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8일, 9일 뭐 아니면 7일 이전에 지금 공보물 찍기 전에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였냐면은 3일에 당선되자마자 당 지도부가 와가지고 야 7일까지 끝내 단일화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삼억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한 게 있고 그리고 뭐 그게 당이 잘못한 거지만은 한덕수 아니 저기가 그 김문수 후보가 더 잘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당이 잘못했냐면은 그 김재원 최고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 한덕수, 김문수가 같은 데로 와가지고 지금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렌지를 그걸 예약을 누가 했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되게 친절하구나 무소속 후보한테까지. 이게 뭐냐면요. 기획사가 같은 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냥 사진만 교체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컨셉으로 찍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진만 김문수에서 한덕수를 딱 올리겠다라는. 그렇지 않으면은 단일한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이걸 찍습니까? 홍보물도 그렇게 이건 추론이에요. 근데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 글자만 2개 바꾸면 되고 사진만 바꾸면 되고. 네, 나머지 공약 뭐 이런 거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진만 교체.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선대위도 구성을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해준다 그랬어요 이제. 아니,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 처음에는 아예 선대위를 구성할 생각도 없어요. 너는 후보도 아니야. 그럼 부전승으로 올라온 사람. 이 모든 과정들은 아무리 김문수가 사람이 뭐 그러니까 좋지 나쁜 거 그래 떠나서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이 정도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뭐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5대 4대 1이다. 5대 4대 1도 있네. 재밌다 이거. 5는 한덕수, 4는 국힘, 친윤, 지도부, 1은 김문수. 9대 1이네. 9대 1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왜냐하면 한덕수 한덕수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로 처음부터 출마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경선 과정을 옆에서 구경하다가 돈도 안 내고 구경하다가 마지막에 나도 거기 이긴 사람 나랑 해. 이거는 정말 불공정하고 룰이 아니잖아요. 새치기잖아요. 김재원 비서실장이 저랑 인터뷰 때 그 얘기했어요. 당비 1,000원도 안 낸 사람이. 그렇죠. 네, 이런 만약 그럴 뜻이 있었다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것도 아니고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다음부터 물어봤잖아요. 노코멘트로 일관하다가 맨 뒤에 다 저쪽 된 뒤에 끼어들어서 자 약속대로 마치 각본대로 하는 것처럼 이제 나한테 헌납해. 이게 제일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서 그동안 김문수 후보에게 가서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저쪽에 헌납해.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지만 물론 한덕수도 지지하지 않죠. 근데 제가 김문수 후보에도
기분이 엄청 나쁘죠. 예.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가 된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하자는 대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단일화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자 우리 후보가 이길 겁니다. 한덕수 후보를 단일화해서 우리가 외연을 아주 약간 넓힐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저희는 우리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김문수 후보가 삐뚤어질 명분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고생했어요. 바지 사장 수고했어요. 이제 저쪽 줍시다. 이렇게 가니까 누가 좋아를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그냥 헌납하거나 그러면 말 그대로 바보 되는 거죠. 그러기가 쉽지 않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몰고 갔다. 애초에 한덕수 후보는 후보의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간에 이제 개헌 프레임에 이렇게 갇혀 있고 한 마당에 또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낳은 당 아닙니까? 책임을 지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넘어서는 외연 확장과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은 해체하고 그 외연 확장된 외연 안에 국민의힘이 원오브 댐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연합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덕수 후보는 당 밖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당선된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이 당연한 전략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그 개헌 프레임에 대한 이제 국민에 대한 사과라든가 이후에 외연 확장을 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전략 자체가 애초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애초에 들어와서 경선하는 거고 나중에 바뀌다가 전혀 다르지. 하는 전혀 거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란 얘기죠.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아까 말한 대로 사실 해체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근데 없는 것이죠. 결국 국민의힘 2번 달고 나갈 거죠. 아니 그 2번이 과연 그 당명이 국민의힘이 될 것인지 당명 안 바꾼다는 아니 그거는 지금 아직 알 수 없어요. 아직 알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이낙연 전 총리하고도 이제 만나고 앞으로 이준석 후보하고도 만날 것이고 그럼 여러 애초에 가지를 할 것이고 국민의힘의 빅텐트 전략에 그런 빅텐트 후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인 것이고 자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빅텐트 후보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당에 들어와서 할 수는 그렇지 없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본의 역사인 씨가 맞다에는 반국가 반역사 반헌법적 인사인 김문수 후보자는 국무위원은커녕 어떤 미건 말직도 맡길 수가 없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민주당들이 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은 이분들이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극우 친일에다가 반국가 반역사 반헌법이 너무 심해서 국무위원 장관은커녕 미관 말직 아닌 말로 하급 공무원도 못 맡기겠다 이런 사람을 지금 민주당 스스로가 하급 공무원도 못 맡기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지금 민주당이 요즘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후보 또 외연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은 후보가 민주당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미관 맞지도 맡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요. 알겠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원내대표 입장으로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자, 이 그림에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도 있지만 네. 누가 들은 얘기라고 했더니 한덕수 캠프에서 바로 고발한다고 그래서 그건 안 하고 저는 이 그림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추정해요. 추정하는데 이분의 잘못이 뭐냐 시키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다 계엄 때도 시키면 군인들이 다 하고 이것도 시키면 한덕수 나가고 김문수 나중에 나갔다가 바람몰이해서 나중에 스스로 물러나고 본인이 시키면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각 사람들에서 모르는 거죠. 상명하복 질서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제가 추정하는 대로라면 근데 그 그림은 이미 여러 번 다 깨졌다. 이분의 전략은 여러 번 깨진 걸로 다 증명이 됐다. 지금도 깨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나 궁금한 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뒤에 있다면 예. 추정이에요. 그럼 한덕수 개 데리고 다니신 분 있죠. 예. 한덕수 저 예비 후보를 이렇게 옹립해가지고 보수 단일 후보로 만들면 대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질 거라고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하긴 총선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게 다 깨졌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박성태 실장이 말씀하신 게 박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어제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채널A랑 맞아요. 전화 인터뷰했잖아요. 예.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100배 사죄하고 응거하라. 더 이상 당무에 개입하지 말라. 이 얘기는 한덕수 이렇게 끌어올린 거에 윤석열이 있다라고 홍 시장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한덕수를 이제 끌어올리느냐라는 건데 오늘 지금 김문수 후보의 중요 일정 중에 하나가 6시에 한덕수 후보 만나는 것도 있지만은 있지만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경선 후보들
경쟁자들 다 지금 예. 접촉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 무슨 얘기냐? 네. 그러면은 지금 홍준표 시장도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당 후보 교체할 거면 경선 비용 나한테 토해내 이런 얘기에 나도 돈 2억 3억씩 다 냈는데 이거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예. 대부분의 경선 후보들은 한덕수 그 정파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아마 한동훈 후보도 예. 원칙을 따지자면은 한덕수 아니야 저 김문수 후보를 더 지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당이 거의 쪼개질 상황이다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고 예. 또 하나가 오늘 이건 여론조사를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4일에서 5일 전국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전화 면접 방식으로 했는데요. 예. 3자 대결을 했는데 김문수 들어가면은 이재명 49.7, 김문수 29.2, 이준석 7.4. 그리고 한덕수가 들어가면은 이재명 49.8, 한덕수 30.8, 이준석 6.1. 무슨 얘기냐면은 압도적이지 않다. 아니 지금 계속 좁혀지고 있어요. 그동안 한덕수를 넣어가지고 돌려보면은 격차가 좀 나는 게 있었거든요. 예. 점점 좁혀지고 있다. 그리고 한덕수랑 김문수 넣었을 때. 예. 그러니까 김문수 3자 구도에서 김문수 29점에 한덕수 30.8이면요 거의 동률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거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게다가 어느 후보가 더 적합하느냐 이거를 물어봤더니 김문수 25.9, 한덕수 27.6.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덕수는 공격도 받고 여러모로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김문수는 생각할 거예요. 예. 버텨야죠 그러면. 무조건 버틸 거다. 글쎄요, 근데 알겠습니다. 뭐, 자, 근데-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돼요.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그렇죠. 네.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근데-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좁혀진다는 추세가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지금 어떤 네. 조사는 보면은 한덕수 23, 김문수 13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네. 10% 가까이 차이 나는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뭔지 찾아야 돼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요. 네, 뭐 어쨌든 그건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보내드릴게요 톡으로.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추세라든가 예. 이제 그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경선에서의 그 저 지지층 기반, 예. 그 표의 기반 이런 분석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한덕수가 외연 확장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지금 어저께 제가 정말 재미있는 톡을 하나 했는데 뭐요? 어제 다른 제가 뭐 하나 저 방송에 하나 나갔습니다. 거기 근데 민주당 소속되신 분하고 또 민주당에 이제 기울어진 분하고 그 두 분하고 제가 이제 혼자서 좀 했어요. 예. 제가 어제 극한 직업을 했죠. 자, 근데 이분이 이 두 분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뭐. 김문수가 극우 친일일지언정 기회주의자 한덕수보다는 낫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김문수로 최종 단일화돼 갖고 김문수 대 이재명 되면 아마 제 생각에 민주당 바로 또 극우 친일을 할 걸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하고 두 분이 바로 두 분 약속도 안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극우 친일로 몰아가. 지금은 극우 친일 얘기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만약에 김문수 양자택일 구도 가면 바로 극우 친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 국민의힘은 한덕수 단일화 쪽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저 3부에 나머지 얘기 좀 나눠볼게요. 자, 강찬호 위원이 2부에서 언급한 게 있어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지지율이 10%포인트 차이 나는 조사도 있다. 찾았습니다. 바로 찾아오리네. 네, 역시. 예?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일에서 4일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거 가상 사자 대결에서 이재명 47, 한덕수 23, 김문수 13, 이준석 4. 오늘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김진우 평론가가 얘기했던 거는 당 후보의 당 후보의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저 그 우선권이라더나 상호 우선권.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 가면 갈수록 예. 김문수 후보가 유리해질 거다 이런 분석인 거잖아요. 역대 다 그래 왔으니까요. 그게 이제 예전에 오세훈 안철수단이라도 그랬고 문재인 안철수단이라도 그랬고 여러모로 지금 한 민주당이 정당에 바로 그 소속되는 오세훈 안철수 그거를 갖고 지금 명태균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고 하고 있지요. 근데 네. 맞아 오세훈 안철수 때도 그랬다. 네,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꽤 높았고 꽤 높았어요. 네. 이긴다 압도적이었는데 그랬는데 갈수록 당 그랬는데 후보한테 그랬는데 안 지금 되더라고. 바로 그걸 갖고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 엄청 공격했습니다. 명태균 바이러스로 그렇게 됐다고 하죠. 알겠어요. 어쨌든 11일 두 분도 아마 그 얘기 넘어가면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한덕수 명태균 후보는 바이러스 아파트 얘기. 팔아야 돼요. 네. 그 문제예요. 11일 넘어가면 그렇지. 돈도 없고. 이게 전국 선거기 때문에 그럼요. 아파트부터 팔자고 또 팔겠습니까? 아까운데 임대 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그 전에 뭐 양당 간에 이제 결정이 날 그러면 것인데. 자 보세요.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오늘 단판 6시 만나잖아요. 장소는 그때 공개. 어디서 만나? 눈에 띄는 게 그 장소보다는 독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고 우리 둘만 보자라고 김문수 후보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안에서 그런 얘기가 올라왔대요. 지금
단일화 논의 기구에 이제 이 당 쪽에서는 유상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 박계동, 김재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걸로 가다가 배가 산으로 간다. 왜냐하면 지금 박계동, 김재원 이분들 강경파잖아. 그래서 이제 박계동 의원은 오랜만에 그냥 올해 등장했어. 그분이 딱 30년 전에 엄청난 명활약한 거 아시죠? 그분이 바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국회에서 그냥 딱 폭로해서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 감옥 보낸 분이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파워를 자랑했던 분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등장했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이 굉장히 강경파기 때문에 이분들이 꼈다가는 이건 단일화 협상이 아니고 단일화를 깨기 위한 이제 이런 과정으로 간다는 얘기가 김문수 후보 진영 안에서도 나왔대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런 거 다 지금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나하고 바로 그냥 둘이 만나서 하겠다라고 주변에 또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했다는 점에서 조금 그래도 눈길이 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한마디로 이거는 그 그 나로 시작되는 그 속된 말 그냥 이걸로 그냥 다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한 이런 측면 때문에 조금 그래도 들여다보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럼 예상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결론은 안 나오겠죠. 근데 아마 오늘 그래도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나는 생각이 이렇고 당신은 어떠냐 해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최소한 단일화의 툴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눈에 띄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이 과정에서 양쪽의 강경파보다는 결국은 두 사람이 직접 톱다운으로 바로 이제 그 좀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는 있는 거 아니냐. 최소한 프로세스에 대한 그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재미있는 게 어쨌든 이 사실 주변에 활약하고 있는 이 정치인들 이야기인데 오늘 재밌는 게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이 또 지금 한 4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강한 얘기 썼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의힘 아까 좀 전에 제가 고위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그냥 그래요. 차명진 이 전 의원 글 읽어봤느냐 그래서 아직 못 읽어봤다 그러니까 보내줄게 하면서 그 읽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 고위 관계자가? 네, 그 정도로 지금 하여간 뭐 내용을 뭐 그 상상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엄청난 하여간 차명진 또 전 의원이 또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분 뭐 옛날에 세월호 유족한테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말 했다가 김문수 네. 후보하고 워낙 가까운 사이고. 원래 최측근이죠. 그래서 이번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원래 과거에 이제 진보 쪽 계셨던 분들이라 지금 당에서는 그런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민주당 쪽이 김문수 후보가 되라고 이분들하고 연결해서 이분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성이고 또 하나 김재원 전 의원의 경우는 지금 앞으로 대구시장을 좀 보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또 김재원 전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또 이렇게 다 좀 연결이 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이런 모든 움직임이 지방선거 출마.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그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향후의 당권의 향방 알겠어요.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은 대선이 지금 어떻게 되고 나서의 문제인데 국민의힘 의원들 정치인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단판 나올까요? 뭐? 합의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후보는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일단은 빅텐트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합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반 이재명 연대 다 들어와야 돼. 이준석 안 들어오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이낙연도 손잡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바로 뭔가 룰을 합의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는 거고 제가 진짜 아까 우리도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진짜 이런 대선을 본 적이 없고 이런 단일화를 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정몽준이 단일화를 하잖아요. 그럼 노무현 측에서 한 사람이 나오고 정몽준 측에서 뭐 한 사람이든 뭐 몇 사람이 나와서 동수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뭐 문재인 안철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김문수 쪽에서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한덕수 쪽에서는 누가 나오죠? 갑자기 당에서 나와요. 이게 뭐죠 이게?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지. 그러니까 김문수 지지자들이나 뭐 그 후보는 당연히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니 엄격하게 말하면 해당 행위다라는 거죠. 한덕수 쪽에서 나와서 단일화를 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엉망으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말씀하신 거 저는 심각하게 보는데 박수영 의원이 지금 단톡방에다가 지금 좌파식 조직 탈취 전조를 보이고 있다. 이거 본인이 올렸다가 뭐 자기 보좌관이 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박수영 의원이 올린 거예요. 올린 거네. 자당 의원에 대한 색깔론까지 지금 나옵니다. 그것도 박수영 의원은요. 저기 김문수 캠프에 있던 분이에요.
이게 지금 정당으로서 지금 제정신으로 지금 할 도리입니까 이게? 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색깔론까지 자당 후보에 대해서. 지금 근데 알겠어요. 국민의힘의 경선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국민의힘은 애초에 지금 내란 정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해체를 해야 된다. 위헌정당 심판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게 공당인데 공당의 프로세스를 무시하는 한덕수 측 또 당 지도부 이게 말이 되냐. 국민의힘 자체의 원래의 룰과 정체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또 갑자기 바뀌어요. 저는 이거 자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해 보니까 본인은 얼굴마담이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예, 아, 통화하셨어요? 거기가 거의 유일한 측근이죠. 예. 사실은 김재원 의원도 최근에 좀 맞아요. 있다고 봐야 참가하신 되고 예, 거의 유일한 측근인데 차명진 의원이 쓴 글은 여론조사 경선 단일화 필요 없다. 앞서 이제 말씀하신 동아일보 여론조사 같은 거 거의 경쟁력 비슷하지 않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차명진 오늘 전 의원의 얘기 뭐예요? 버틴다.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여론조사 경선은 버티자는 용도폐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안 한다는 거고 좀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나는 6시에 만나는 건 뭐냐? 드랍하라는 거를 은연중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차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쓸데없는 얘기하다 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뭐 단일화 당원 여론조사하고 또 당원 조사하고 여론조사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러면 나중에 가처분 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나는 노력을 했다라는 명분 쌓기용이라고 봅니다. 오늘 만나는 거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난 노력을 했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야. 그런데 김 지도부가 나의 당무 우선권을 무시하고 후보 교체를 시도했어. 예. 그래서 법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찾기 위한 오늘 만남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실효는 없을 소송까지 것이라고 가기 봐요. 어려울 걸로 보고요. 잠깐. 근데 그러면 후보 교체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민주당 아닌가요? 아니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네, 네. 국민의힘 네. 저 뭐 후보 교체도 가능하다. 아니, 검토는 끝났다. 그러니까 후보 교체라는 게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로 교체 아니면 누구 후보로 교체?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릴 수 있다. 네. 당원 당사 가능하다. 어제 네, 이제 네. 채널A 보도 보니까 그게 전당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공고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미 네. 저 법적 검토는 끝났다라고 이게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 보면 당무 우선권이 후보한테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당무라는 게 전당대회라든가 당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까지 그 후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당원과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인 총의를 모으면 된다는 게 당원 당규를 해석한 그 이제 당의 결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고를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다음 주까지 그 단일화가 계속 협상이 이어져 형성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11월까지는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 카드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압박 카드는 알겠는데 그다음 실제로 그러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끌어내릴 거로 보세요? 아니 그 최악의 경우는 끌어내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 무슨 얘기냐면 진짜? 그거 뭐냐면 아까 말한 두 가지를 물을 거예요. 단일화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이게 전당대회라는 게 이번엔 이것만 하는 거예요. 1번 그 당원 조사를 하는데 1번 단일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2번 단일화 할 경우 누가 돼야 됩니까? 한덕수가 돼야 됩니까? 김문수가 돼야 됩니까? 일단 전당원 예. 투표를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많으니까 그 전에 단일화가 성사되면 그건 안 하는 거고. 아니, 오늘 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11일까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안 되고 하면은 그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 두 가지 질문을 하면은 뭐 모르죠. 뭐 그 결과 김문수로 나오면 가겠죠. 근데 이제 당은 예상하건대는 한덕수를 이제 지지하는 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당원 당규상 아무 잘못이 없다. 그거 왜냐하면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당원 전체의 총의로 이번에는 근데 단일화 한덕수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면 그거는 당무 우선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 전체 그 전체적인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프로세스를 가능하다.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하는 거는 당원 투표인데요. 여기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찬반만 물어본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김문수 후보가 중단하라고 했지만 아마 진행이 될 거고 지금 국힘에서 내세운 아까 이제 컨틴전시 플랜 그거는 김문수, 한덕수 이 사람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일부터 여론조사를 이틀 동안 돌려버린다는 그거 하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거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 제가 그래서 초입에 얘기한 게 뭐예요? 법정 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한덕수가 이겼어. 그러면 우리는 전당대회 열어서 한덕수를 교체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가처분 신청 내면서 김문수는 일단 당원 당원사 교체는 가능하다.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거는. 어제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 그러면 가처분 신청 내고 그다음에
비대위 당무 우선권을 통해서 비대위를 해체를 하면은 또 그거 가지고 또 이 주류 쪽에서는 또 가처분 신청 내고 비대위 해체에 대해서 이렇게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가장 그 정당 내부의 그냥 정치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법이 간섭할 상황도 아니고 또 당원 당규상으로도 다 이 저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다 이제 율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론 저 김문수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법원에서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당 안에서 해결하라고 나올 거예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비대위가 몇 번이나 갔었잖아요. 비대위원장을 한 당시 국민의힘 주류의 판단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냐? 그러면 그 전에 따져 들어가서 사무총장을 교체하라고 했는데 과연 당무들을 과연 받아줬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전체적인 건 난장판이다. 이번에 한 가지 볼 수가 눈에 없습니다. 띄는 건 한 가지 장동혁 사무총장으로 지목되던 장동혁 의원이 결국은 이제 지도부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사무총장 그 김문수 후보 쪽에서 원하고 있지만 안 하겠다. 안 하는 이유는 난 작년 총선에 사무총장 맡았다가 총선 아주 폭망해서 그걸 한번 이제 상처를 받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 체제로 또 만약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또 진다. 그렇게 되면 나는 사무총장 2번 해서 몽땅 다 선거 패배한 기록을 갖게 되는데 향후 정치 생명에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온다. 그걸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당 지도부터 했는데 질까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 김문수 체제로 치르면 진다고 본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입장이 해석이 되는데 그 얘기를 또 김문수 후보한테 가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양수 사무총장은 장동혁 의원이 안 하겠다니까 그냥 당 지도부에서 계속 이양수 사무총장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또 화가 났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저기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이양수 사무총장 이 세 체제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큰 선거 제일 많이 치러본 사람들이잖아요. 의원으로든 실무자로든 그렇죠.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이 세 사람보다 큰 선거 진두지휘를 많이 해본 사람은 제 기억에도 없거든요. 한동훈 왜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하고 대법원까지 워낙 정치 네. 오래 했으니까 그 세 사람은 네. 어찌 됐건 간에. 근데 이 세 사람이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전혀 예상 못했을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버틸 거라고. 그러니까 불이탈을 맞은 아까 건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는 만만하게 받고 김문수 후보가 또 약속을 했으니 그걸 지킬 거라고 받고 그 예전에 이게 하던 방식이잖아요. 이준석 쫓아낼 때, 한동훈 쫓아낼 때 당 주류들이 다 연판장 돌리고 지금 의총하거나 지금 단톡방, 텔레그램방 보면은 지금 난리예요. 그렇다면요? 거기서 근데 침묵하는 한 30명 정도가 있어요. 친한게? 예, 친한계 쪽은 아예 여기에서 참전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의견이라 보기 어렵지만은 강성 발언들이 지금 다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 잘못 봤다. 꽃꽃문수.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던 지금 김문수를 좀 너무 알겠어요. 만만하게 봤다. 근데 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가 무슨 대권을 평생 꿈으로 지내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탄핵 정국에서 갑자기 그냥 그 언론도 놀랬잖아요. 갑자기 이로 등극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평생 대권 꿈을 꿔온 사람은 아니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뭐 유튜브 하시다가 노동부 장관이 됐잖아요. 노동부 장관이 되고 또 우연찮게 본회의에서 다 일어서라고 그러는데 기분 나빠서 앉아 있다가 지금 대선 후보까지 된 거예요. 계속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근데 버티면 된다. 그 돌려서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어서 당신이 되라. 아니 그래서 무난하게 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너무 그걸 못했어요. 당장 가서 자 이제 수고했어 자리 내놔 이거잖아요. 이건 누가 3시간 그걸 만에 한 거. 양보합니까? 그다음 3일 천하. 이거는 하여간 이제 국민의힘은 3일 천하 때문에 항상 이게 보니까 그래서 뭐가 방금 꼬인다 전 말씀드리게. 김기현 의원 인터뷰에서 정말 마음을 돌려보려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김기현 의원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김문수 후보를 그동안 너무나 가장 강력하게 공격해 오던 분들입니다. 그거 하나만 극우의 친일. 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저 김준일 평론가. 예. 지금 어제 이재명 후보 입에서 사법살인, 조봉암, 김대중 사법살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청문회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청문회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전략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요? 저 조희대 대법원장과
판사들 줄탄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에서 직접적으로 센 워딩이 나온 거.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워딩은 뭐 그거를 이제 조봉암, 김대중과 본인을 비교한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근데 이거는 좀 전형적으로 지지층을 좀 결집하려는 거다. 그 정도로 지금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라는 위기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걸로 보면 됐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어떤 선거 전략 기조가 이제 압도적 승리해서 그래서 지금 뭐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쪽으로 조금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존적인 문제잖아요. 후보를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대법관들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서울고법 지금 파기환송부 재판부 지금 탄핵도 지금 얘기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일까지 지금 재판 연기하는 거 결정 안 하면 우리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이거는 일단 탄핵을 해놓고 법사위로 보내놔야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최상목 탄핵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다음 주에 일단 대법관들 탄핵을 해놓을 거면은 그러면 여론이 이제 좀 역풍이 불겠죠. 근데 그래도 이게 후보가 날라가는 것보다 나오니까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강경파 민주당 쪽 얘기 들어보면 강경파 입김이 더 세다 지금은. 신중론보다 일단은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놓으면 탄핵은 해놓고 보자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진짜 후보가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구나. 아니 근데 박 실장 이게 뭐 국민의힘 쪽 법률가들 얘기 들어봐도 6월 3일까지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은 나올 수는 있는데 재상고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에서 야 너 대선 못 나가 후보 박탈 이것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게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그렇게 상고 보는데 이유서의 기간 때문이잖아요. 네. 상고할 때 7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20일을 상고 주니까 그 기간이 보장되면 6월 3일 이전에 도저히 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가 대법원이 그냥 그 꼭 지키라는 그건 아니니까 원칙이라고 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그걸 안 그냥 지키고. 안 받겠다 네.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걱정까지 해서 이렇게 세게 하는 네. 거예요?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고 정말 후보 날아갈 수 있다? 네, 또 만일의 가능성은 뭐 2심에서 무죄를 때리고 검찰이 바로 상고 유서도 바로 내버리고 그럼 대법원까지 날 수 있다라는 건데 2심은 파기환송심은 판송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때린다고요? 그게 이제 만일의 그런 가상 그럴 일은 아니 없죠. 파견수 부자 뭐 검찰이 아니, 그냥 시간 단축해서 빨려고 검찰이 대법원에서- 새로운 무죄의 증거를 제출하고 무죄 때리고 아니, 어쨌든. 파기환송에서 무죄를 해버리면은 아마 저분이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취지하고 너무 정반대로 갔기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그건 순전히 날짜를 그렇게 오히려 줄일 그거 수 그게 짜고 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네. 있다는 상상력의 그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 민주당 분위기는 혹시 정말 1%의 가능성 지금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일의 가능성은 정말 6월 3일 이전에 그 대법원까지 가서 재상고심까지 가서 이게 확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그래서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렇게 세게 나오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는 뭐 양비론도 아니고 거의 다비론인데 대법원도 잘못하고 있고 앞서 국민의힘도 난장판이고 민주당도 또 거기에 대한 대응도 잘못됐고 검찰도 지금 나라가 다 지금 엉망이 돼 있다는 느낌인데 해결책은 사실은 대법원에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입장을 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앞서 뭐 정청래 위원장이 뭐 조의대 청문회를 연다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대법관들을 탄핵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법원법을 개편해가지고 저 30일로 늘린다든지 다 부적절하다고 봐요. 정무적으로 이건 강경파가 주도하는 그냥 사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하나 이것도 저도 잘못됐다고 보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는 거는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만약 서울 고법이 15일 이후에 다시 기일을 잡아서 여기서 파기환송심 확정하려고 하면 바로 탄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법원에 가는 절차를 아예 막아버리겠다. 대법원이 언제 할지 너무 불안하니까 알겠어요. 아예 파기환송심이 안 되게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부적절하지만
또 혹시나 모를 우려 때문에 알겠어요. 어쩔 수 없다는 네. 생각도 들어요. 자, 민주당의 이 대응 방식은 어떻게 봐요? 뭐 말도 안 되는 폭거고요. 이런 정당한테 민주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생각이 됩니다. 삼권 분립의 근간을 통째로 지금 뒤흔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사법부는 판사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어요. 이런 당이 지금 상대방을 향해서 헌법을 파괴한 내란 수괴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는 짓이 지금 헌법을 부정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뿌리채 흔드는 점에서 이것을 내란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도가 지나쳤다고 지금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째 가장 큰 거는 1심이 엄청 지연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갖고서 지금 뒤늦게 대법원이 무슨 정치적으로 뭘 했다는 거는 어불성설에 극치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토마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